저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게요? 바로 4.19 항쟁 표석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조선동화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농성장이 있는 곳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촬영했던 호텔 코리아나를 지나고 있어요. 호텔 코리아나. 짠!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일단 이곳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조선일보 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해서 삥 돌면 조선일보 건물들이 있는 조선일보 마을이 있는 곳인데, 여기 한복판에 서울시 특별의회. 제가 여기를 왜 왔냐 하면 여기가 바로 옛날에 국회의사당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생들이 이제 학내에서 시위 후에, 이제 해산 후에 국회의사당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여기에 모여서 다 같이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옛 국회의사당인 서울시 특별의회 앞에는 4.19 항쟁의 표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표석을 보러 가겠습니다. 4.19 혁명의 중심지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 명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당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대적인 결국 4.19 혁명을 실시했다. 2010년 설치라고 했는데요. 고려대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안암동 로터리 입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90명이 연행됩니다. 하지만 연행도 학생들의 들끓는 분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하여 연자 시위를 벌이며 연행 학생 석방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이승만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이후 연행된 학생들이 석방되자 학생들은 연자 시위를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학생 행렬이 청계천4가에 이르자 100여 명의 괴한들이 흉기로 무장한 채 시위대를 급습하여 학생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괴한들은 자유당에게 막대한 자금을 받으며 운영된 반공청년단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40여 명의 학생들도 강제 해산되며 억압은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는 민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며 4.19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사실 저도 찾아보기 전에는 조선일보 촬영을 하러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여기 이런 표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4.19에 관한 조사를 해보니 여기 바로 근처에 표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만큼 4.19 항쟁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호스레 톡톡톡. 오늘은 바로 어디? 여기 보이시는 익숙한 건물이 보이시죠? 바로 고려대입니다. 연세대를 찍어줬으니 또 고려대를 안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를 탐방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도 이 학교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럼 고려대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했을 때, 연세대의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있다면 고려대에는 4.19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바로 4.18 학생의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8 학생 시위 알아보기 위해 오늘 고려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 공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한 타도를 외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큰 문들이 바로 정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문에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 본관입니다.
올해는 4월, 왜 고려대 학생들은 4월 18일에 학생의거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당시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 학생들은 이제 꽃구경 대신 시위에 나갔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뿅! 이승만 정부는 외세를 등에 업고 친미와 반공을 앞세운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부패 권력에 불을 집중시켜 나라를 기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포갑 정치를 이어나갔습니다.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 4.4 개헌을 자행하더니 심지어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진보 세력을 차용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일어난 1960년의 3.15 부정선거는 민중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대구에서 학생들이 주가 되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마산 상고를 다니던 김지열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바다의 주검으로 떠오르자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지열을 살려내라는 구호와 함께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3.15 마산 의거 이후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운동들에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의 길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선언한 선언문에는 총 5가지의 요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두 번째,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 세 번째, 우리는 행동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네 번째, 경찰이 학원 출입을 엄단한다. 다섯 번째,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언문과 함께 학생들은 학내에서 시위를 벌여갔는데요. 이 이후 옛 국회의사당으로 행진을 하며 계속해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네,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4.18 학생의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학생의거의 주 무대는 바로 이 본관부터 이어지는 정문부터 본관까지 이어지는 이 큰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 3,000명의 학생이 모여서 이제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광장을 꽉 채울 그 그림이 생각나시지 않은, 그 그림이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네, 제 옆에 있는 이 동상이 바로 인천 동상입니다. 지금 이게 뒷모습만 보이지만 인천이 바로 이 고려대를 지은 김성수의 호라고 해요. 그래서 인천 동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문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인천 동상입니다. 그래서 인천 동상 앞으로라는 말을 듣고 이 광장에 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네, 여기는 바로 4.18 기념비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용감하게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던 4.18, 그 4.18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6월 항쟁, 5.18, 그리고 4.19로 이어지는 수많은 항쟁 속에서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그 앞장에 서 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촛불항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역할을 빼놓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우리 학생들이 눈을 뜰 때 우리는 진정한 지성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광장에 모여 외쳤던 4.18 선언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세 번째의 구호, 우리는 행동이 결여된 지식인을 배격한다. 행동이 결여된 지식인. 여러분,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식인과 지성인,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한 말 같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자인가 아닌가 라는 것인데요. 지식인이 단지 내가 글로 배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면, 지성인은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행동에 나갔을 때,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직접 체화됐을 때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우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우리는 또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4.19 당시 학생들이 앞장서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분노하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과 함께 이제 좀 더 바른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려대에서는 어떠한 그런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지 가볼까요? 저는 또 하나의 민주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곳,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과연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여기도 산책하기 되게 좋은 길 같아요. 밤이라서 많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조명들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조명이라고요? 짠! 네, 여기는 바로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 어느 학교에나 학생회라는 건 존재하죠. 그리고 학생회가 있다면 학생회관이 있기 마련인데요. 없는 학교도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있는데 이 학생회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볼지 가보겠습니다. 쫑쫑. 네, 여기는 지금 고려대 학생회관입니다. 고려대는 특히 학생회가 많이 부흥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60년부터 70년도 당시에는 정말 잦은 휴교가 일어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시위를 벌이자 이제 정부, 그 당시 독재 정권에서 일부러 휴교령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 사회와 너무나도 상반된 그림이지 않나요? 현재 학생 사회를 보면 정치적 구호를 내거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잖아요. 학생회에서 사실 학생회가 그러한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다 라는 걸 봤을 때, 학생회가 정치적 구호를 내거는 건, 정치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 청년 학생들은 항상 그 사회를 깨부수며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 사회도 저와 비슷한 청년 학생들이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결국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취업이 안 된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 이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함께 키워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일에 선봉에 서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그런 정의로운 사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우리 함께 오늘도 내일도 투쟁합시다. 꽃으레 톡톡톡, 다음에 만나요. 꽃구슬의 톡톡톡 편의 편. 꽃구슬은 촬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이 끝나면 번아웃. 내 모든 걸 다 불사질렀다. 정원이 보이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나 이제 집 가죠. 나 이제 집 간다. 정원이 보이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나 이제 집 가죠.